이제 저희는 이제 어디 가는 건가요? 저희 집에 가고 있습니다. 그 아파트에 말씀이신 건가요? 네, 오피스텔. 네. 그 아파트이라고 하나요, 보통? 보통 방 2개 있는 이상 오피스텔을 아파트 플러스 오피스텔. 확실히 이제 아파트 와보시니까 네. 어떤 것 같아요? 아, 너무 넓네요. 저는 오피스텔에서만 살았어요. 네네네네. 신혼집은 1.5룸. 네. 그 다음 집은 3룸인데 좀 작은 방들. 그리고 지금 집이 이제 좀 그래도 8사제곱 오피스텔인데 확실히 아파트 8사랑은 다르네요. 훨씬 아파트가 넓고 오피스텔은 좁습니다. 애 둘이잖아요, 제가. 아, 확실히 좁아요. 요즘 사람들이 네. 진짜 아파트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잖아요. 경매하러 가시면서 네. 좀 안타까웠던 사연 그런 거 좀 없을까요?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뭐 네. 서류를 놓고 가거나 이러면 그냥 무효 처리 해주는데 네. 돈을 다 돌려받거든요, 입찰할 네, 때 네, 내는 네. 보증금을. 근데 가격을 잘못 쓰셔가지고 경매에 이제 입찰할 때 기일 입찰표라는 그 가격 쓰는 거 보면은 되게 사실 구시대적으로 되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4억을 써야 되는 게 그 억 칸에다 4를 써야 되는데 10억 칸에다 4를 잘못 써서 40억에 입찰을 하신 거죠. 헐! 4억짜리 물건에. 네. 그분은 이제 보증금 날리셨죠. 보증금은 애초에 그 최저가의 10%로 정해져 있거든요. 그게 한 그래도 4천만 원은 됐었어요, 현금으로. 와. 네, 그게 몰수가 되셨었죠.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와. 진짜 안타깝더라. 막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. 종이 하나 잘못 써가지고 본인 손으로 잘못 써가지고 날리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예. 와. 그런 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고,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는 경매장에서 거의 보기 힘들죠. 그런 기억 와. 트라우마 때문에. 저번에 최근 영상 보니까 네. 요즘 좀 부동산이 네. 정권도 바뀌고 네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매 시장이 살짝 주춤하다고 말씀하셨어요. 네. 사람도 많이 줄었다. 네. 네. 확실히 좀 사람이 많이 줄었나요?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.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브랜드 아파트 한 7억 정도 시세 형성하고 있는 물건을 본 게 있었는데 그 물건이 제가 한 10명 이상은 적어도 입찰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명 들어왔거든요. 네. 단독 낙찰로 가져갔어요. 6억 3천 정도에 받아가셨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시세가 한 7억 5천 정도 해요. 네네네. 근데 뭐 그게 특수한 권리가 있고 뭐 어려운 물건이 아니었거든요. 그냥 네. 가격만 잘 받으면 되는.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, 확실히 사람이 줄긴 했다. 왜냐면 그런 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예전 같으면 막 10명, 20명 이상씩 붙는 물건이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와, 그냥 그 자리에서 1억 몇천 정도를 싸게 받아 가시더라고요. 그걸 와. 보면서 아, 확실히 이게 침체기일수록 경매 시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있구나. 왜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쓸 수 있으니까, 경매는. 그걸 보면서 이제 아, 경매 시장에 확실히 기회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. 경매가 네. 죽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가 떨어졌다는 거고, 그렇죠.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그런 때를 노려요. 저도 그렇고. 그러니까 침체됐다. 뭐 시장이 지금 거래가 안 된다. 뭐가 안 된다.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들.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너무 많거든요, 경쟁이. 오히려 불경기 때 기회가 확실히 더 많이 오는 거네요. 왜냐면 경매는 경쟁이 적을수록 싸게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, 아이러니하게도 침체기일수록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더 싸게 받아가는 경우가 흔합니다. 경쟁이님이 이제 경매 수업도 하시잖아요. 네. 가장 좀 많이 오는 부류가 어떻게 될까요?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제 또래 분들이 제일 많아요.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? 중반? 네네. 그분들 중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월급으로 좀 현타를 세게 맞으신 분들, 그리고 제 스토리에 공감을 해주신 분들.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로 어쨌든 강의를 하게 됐고, 투자로 퇴사도 하게 됐고, 그런 걸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20, 30대가 한 70%, 80% 이상은 됩니다.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나 이런 걸 보면 완화 기조로 갈 거는 확실하고, 뭐 종부세라든지 임대차 3법 이런 것도 손을 볼 것 같아요. 의도는 좋았지만 부작용이 많았으니까. 그래서 대출 이런 것도 풀릴 걸로 예상이 되고, 그래서 집값을 봤을 때는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다.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,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을 때 지금이라도 하셔라. 뭐 돈이 많이 없으면 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. 네, 시장 상황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. 뭐 거래도 활발해질 것 같고, 뭐 집값이 갑자기 뭐 폭락이 오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대출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나올 때 과거 경험이 있잖아요. 우리가 대출 못 받아서 투자를 못 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대출이 풀린다면 그 풀린 거를 찾아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집값이 예전처럼 막 폭등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서. 근데 부동산을 산다는 게 다 뭐 주식처럼 이렇게 올라야지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를 줄 때 세를 한 번 주고 나면 2년 뒤에 갱신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2년 뒤에 올라 있으면 되는 거지, 당장 한 달 한 달은 오르고 떨어졌다고 해서 그 세입자가 뭐 보증금을 뭐 깎아달라, 올려준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. 일단 세를 주시고 2년 뒤에만 올라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.
근데 보통 한 달, 두 달, 뭐 잠깐 동안은 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 뒤에 보면 거의 뭐 올라 있으니까. 그래서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.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영향이 있겠죠. 근데 이제 공급 정책이라는 게 사실 당장 오늘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내년 다음 달에 집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당장 오르면 좋겠지만 오르지 않더라도.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. 경매만이 정답은 아니다. 뭐 경매도 하지만 일반 뭐 아파트 갭 투자나 뭐 전세 끼고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요.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. 그 중에서 전 부동산을 하고 있는 거고, 투자를 해서 뭔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 투자라는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, 꼭 부동산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경매여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절대로 사지 말아야 되는 경매 물건. 있죠. 첫 번째는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. 거기에 하자가 있는 물건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낙찰 받아가지고 돈을 물어줘야 된다던가 그 임차인한테, 아니면 받았는데 이게 온전히 내 소유가 아니라 뭐 지분을 갖고 있어. 그런 거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굳이 그런 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소액으로 하시는 빌라라든지 아니면 돈이 애초에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만 보라고 하고,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좋은 거 하면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눈을 낮춰서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 보라고 하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돈 벌 기회가 되게 많아요. 사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지.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파트 하나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빌라 뭐 여러 지역에 있는 거에서 오히려 수익률로 치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거기서 전세금을 2년마다 올려받는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는데, 사실 뭐 돈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돈이 있는데 빌라를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그럼 아파트 보셔라 뭐 이렇게 말은 해요. 지금은 또 아파트를 워낙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처음에 시드머니가 뭐 애초에 3천, 4천 요 정도 1억 이하이신 분들은 빌라를 보는 게 좋죠. 수도권 빌라도 3, 4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. 아파트는 3, 4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. 저희는 젊은 부부다 보니까 신도시 이런 데를 좀 선호하는데, 그래서 광교를 선택을 했고, 집값이 비싼 거 빼고는 사실 다 좋아요. 뭐 호수공원도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고 교통도 좋고요.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 저는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, 그 삼성전자 본사가 바로 옆에 아래쪽에 있거든요. 영통 쪽에. 그러니까 그 일자리 수요라든지 그런 분들, 고소득자가 거기에 다 몰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직주근접을 따졌을 때도 굉장히 좀 선호가 되죠, 광교가. 돈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뭐 프랜차이즈도 좋은 그렇죠. 것도 잘 들어올 수도 있고 좋은 자영업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? 맞죠. 매장들이. 광교 보면은 진짜 잘 살아 보이는 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. 광교 살면 주변에 갈 데가 많고 깨끗하고 쾌적하죠. 아파트들도 다 신축이고요. 그게 내가 사는 집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눈에 보기에도 신축인 집을 보면은 아무래도 구축 보는 것보다는 뭔가 쾌적하잖아요, 시각적으로도. 공장님은 결혼을 몇 살에 하신 거예요? 저는 딱 한국 나이로 30살 됐을 때 했습니다. 와이프랑 연애를 시작했을 땐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, 그리고 와이프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잘 알지 못해요, 지금도. 그래서 제가 하는 것만 알지 이걸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매입을 하고 뭐 대출을 받고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경제권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투자 이쪽은 저한테 다 위임을 한 상태고, 뭐 부동산을 보고 뭐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,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만났으니까 그렇게 연애를 했고, 지금 결혼해서도 다행히 이제 더 잘 돼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제가 또 성과를 보여줘서 또 어느 정도 이제 신뢰는 형성을 했고, 지금은 이제 되게 자랑스러워하죠. 그리고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제 알아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. 광교, 와, 여기 되게 장난 아니네요? 동네가 의리의리하네요? 와, 좀 의리의리하네요. 동네가 좀 의리의리한데요? 오른쪽에 이제 아이파크 단지고, 아이파크는 호수가 보여서 거기는 좀 더 비싸요. 안 나가는 걸로. 와, 여기가 드디어 네. 경장님 집이군요.